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듣는 동안 심장 안쪽에서 낯선 압박이 번지듯 조여오고 턱과 등으로 타는 듯한 통증이 기어 올라오며 숨이 짧아지고 식은땀이 흐른다면 이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여성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성의 심장 발작은 종종 속쓰림, 메스꺼움, 이상한 피로감, 등과 턱의 묵직함 같은 비전형적 신호로 다가와 당신의 의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저는 40년 동안 외래와 병동, 새벽 응급실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날그날의 식탁과 습관이 쌓여 어느 순간 관상동맥의 얇은 막이 찢어지고 그 틈으로 피떡이 솟아올라 혈관을 틀어막습니다. 그때부터는 분이 아니라 촌마다 심장 근육이 죽습니다. 그래서 첫 7초가 당신의 다음 30년을 바꿉니다. 그 7초 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생존과 회복 그리고 뇌와 심장의 미래를 나눕니다.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섭도록 명확합니다. 전화가 먼저입니다. 증상이 시작되는 즉시 F79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바꿔 두 손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스스로 운전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인터넷에서 본 묘한 요령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구급대는 환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심전도와 처치를 준비하고 병원 문 앞에서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가슴 압박을 시작하십시오. 병원 박심정지에서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 가능성이 두세 배까지 올라간다는 결론은 수년간의 통계를 통해 반복 확인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연습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여성의 현실은 특히 냉혹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쓰러졌을 때 주변인이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는 관찰은 여러 지역과 연도를 가로질러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표본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는 여성이 목격자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받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고 이런 격차가 생존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여성에게도 똑같이 망설임 없이 같은 속도와 깊이로 지금 바로 가슴 압박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그리고 당신 곁에 누군가가 여성이라면 이 한 문장을 더 크게 새겨 두십시오. 쓰러지면 지체 없이 가슴 압박,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 당신의 7초를 자동화하기 위해 세부 순서를 머릿속에 리허설해 봅시다. 전화가 먼저이지만 구급대를 부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의사가 금기라고 말한 적이 없고 아스피린 알레르기나 최근 위장관 출혈이 없다면 씹어서 삼키는 비장용 코팅이 아닌 아스피린 110에서 3.55mg을 씹어 삼키는 것이 초기 항혈소판 효과를 빠르게 내는 데 유리합니다. 의학사의 길이 남은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는 증상 초기의 아스피린 투여가 오준의 혈관성 사망을 의미 있게 낮추었고 이 감명한 사실은 오늘도 응급 현장에서 생명을 구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스피린은 시구 전화의 대체가 아니라 다음입니다. 당신의 첫 동작은 언제나 구조 호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떠도는 이른바 기침 심폐소생술, 영어로 cough, CPR이라는 것은 심장 발작이나 심정지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심장이 정기적으로 멈추거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기침을 할 수 없고 무엇보다 기침 동작을 시도하느라 구조 요청과
가슴 압박이 지연되는 것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심장 분야의 대표 단체는 이 방법을 일반인에게 권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며 최근에도 허위 정보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 요령을 따라 하지 말고 표준을 따르십시오. 전화, 평가, 가슴 압박, 그리고 가능한 가장 이른 제세동, 이것이 생존의 사슬입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마주친 장면들을 통해 왜 7초가 중요한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겨울 새벽 6시 35분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부엌에서 68세 박미정 씨는 찻주전자를 들다가 가슴 한가운데 돌덩이 같은 압박을 느꼈습니다. 턱으로 타고 올라오는 통증과 식은땀, 설명하기 어려운 메스꺼움, 예전 같으면 따뜻한 물을 마시고 누웠을 그녀가 그날은 달랐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둔 작은 카드, 증상 시작, 즉시, 119, 문 열기, 스피커폰, 금기 없으면 아스피린, 어지러우면 바로 눌러라. 그녀는 외웠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구급대가 집 문턱을 넘자마자 12유도 심전도가 찍혔고 응급실 도착 즉시 카테터실로 이동했습니다. 막힌 우간상동맥을 풍선으로 확장하고 스텐트를 넣자 통증은 바람 빠지듯 줄었습니다. 초음파에서 좌심실 기능은 대부분 보존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증상 인지에서 재관류까지의 시간을 가장 짧게 만드는 것이 예후를 결정한다는 오늘의 표준을 그대로 따른 결과입니다. 반대로 서울 종로구에 사는 74세 최성호 씨는 저녁 뉴스가 끝날 무렵 가슴 중앙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등과 왼팔로 퍼지는 기분 나쁜 압박이 5분을 넘겼지만 그는 인터넷에서 본 기침 요령을 떠올리며 전화를 밀었습니다. 큰 소리로 몇 차례 기침을 하다 어지럼과 함께 거실에 쓰러졌고 배우자가 L 기구를 눌러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제세동과 약물 치료 끝에 맥박은 돌아왔지만 며칠 동안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퇴원 상담에서 저는 조심스럽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것은 기침이 아니라 지연이었다고. 표준을 따르는 것이 생존의 지름길이라고. 이런 경고는 단지 제 개인적 소견이 아니라 대중에게 반복해 전해지는 공식 입장의 요지입니다. 한편 72세 김영숙 씨는 평생 남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하던 분이었습니다. 비 오는 오후 서울 마포구의 대형마트 통로에서 마치 꽉 끼는 띠로 가슴을 묶은 듯한 조임이 시작되자 그는 카트를 세우고 직원에게 의자와 물을 부탁하며 즉시 F19를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위치를 설명하고 금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씹는 아스피린을 복용했습니다. 도착 즉시 찍은 심전도는 명확한 ST 분절 상승, 카테터실로 직행해 외남 내림까지의 혈전을 흡입하고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처치 후 심박 출량은 안정적이었고 회복은 빨랐습니다. 빠른 호출과 초기 항열 소판 치료, 신속한 재관류의 삼중주가 심근을 지킨 것입니다. 이 결말은 현재의 임상 근거와 지침, 그리고 우리의 훈련이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여기서 잠깐 심장 발작과 심정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 발작, 즉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산소를 잃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심장의 전기질서에 혼란을 일으켜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정지는 말 그대로 심장이 멈춰 피를 돌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쓰러져 호흡이 없으면 심정지이고 이때는 객관적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면 됩니다. 분당
백에서 백이호패, 성인 한가운데를 5에서 6cm 깊이로 반동을 충분히 주면서 강하고 빠르게 눌러야 합니다. 당신이 의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인공호흡은 생략해도 됩니다. 손만으로 하는 가슴 압박만으로도 초기 몇 분은 충분히 뇌와 심장에 피를 밀어넣어 생존의 창을 열어줍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사실이 바로 생존 향상의 비밀이며 대중교육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응급실 문 안으로 들어와서의 표준도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심근경색을 의심케 하면 12유도 심전도와 고감도 트로포닌으로 신속히 진단과 위험도를 평가하고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면 가능한 가장 이른 시간에 막힌 혈관을 여는 1차 경피적 관상 동맥중 제수를 시행합니다. BST 분절 상승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에 얻어 임상적으로 위험이 높다면 조기 침습 전략이 권장됩니다. 이 경로는 최신 유럽 심장학회 지침으로 재확인되었고 환자 맞춤 항혈 소판, 항고제 선택, 재활과 생활습관 교정까지 이어집니다. 당신이 처음 전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체계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당신이 문을 열어 구급대의 접근을 빠르게 하는 그 몇 초가 재관류의 시계를 앞당깁니다. 왜 여성의 생존 사슬은 자주 끊어질까요? 연구자들은 훈련 환경과 사회 심리를 함께 지목합니다.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한 주저, 체형과 옷차림에 대한 두려움, 법적 책임에 대한 과도한 염려, 그리고 훈련 인형의 표준화가 여성의 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겹칩니다. 실제로 최근 분석은 여성에게서 목격자 가슴 압박 시행률이 낮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불평등은 지식과 훈련 그리고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가족과 이웃, 동료에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곡선은 달라집니다. 여성에게도 동일한 표준, 동일한 속도, 동일한 깊이, 동일한 용기, 이것이 우리가 바꾸어야 할 습관입니다. 예방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현실적인 말을 드리려 합니다. 혈압과 혈당, LDL 콜레스테롤을 수치로 관리하고 금연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세우며 주당 누적 150분의 중등도 유산소 활동을 한 덩어리의 약처럼 복용하십시오. 수면을 빼앗는 스트레스는 혈관 내벽을 병들게 하고 소금과 가공육, 설탕으로 가득한 식탁은 만성염증을 키워 플라크의 덮개를 얇게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저녁 소금 한 꼬집을 들고 내일 아침 20분을 걸어내며 약을 제때 복용하는 그 평범한 선택이 바로 심장 발작의 장작을 치우는 동작입니다. 예방은 화려하지 않지만 응급실의 비상벨을 울리지 않게 만드는 가장 경제적이고 강력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이미 스텐트를 가지고 있거나 항근고제 또는 강력한 항혈 소판제를 복용 중이라면 복약 수능을 깨뜨리는 작은 실수가 다시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현재의 권고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 다시 7초로 돌아갑니다. 실제 위기에서 사람의 뇌는 평소에 리허설해둔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와 가족에게 생활 속 자동화를 권합니다. 휴대폰 첫 화면에 119 단축 번호를 두고 가족과 위치 공유를 미리 설정해 두며 현관 비밀번호를 구급대원에게 전화로 말할 수 있도록 간단히 적어두는 것입니다. 약 상자는 아스피린과 니트로글리세린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하고 아스피린 금기 여부를 카드로 붙여두면 더 좋습니다.
지갑에는 복용약 목록, 알레르기, 스텐트 유무, 한근고제 복용 여부를 적은 작은 카드를 넣어 두십시오. 이 몇 가지 준비가 실제 위기에 7초를 자동화해 줍니다. 그 자동화가 바로 생존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고쳐야 합니다. 괜히 119를 불렀다가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기계가 괜찮은데 응급실까지 가야 하나? 조금만 누우면 나아지지 않을까? 의학은 이렇게 답합니다. 의심되면 부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잘못된 호출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생명의 골든타임을 버리지 마십시오. 구급대는 당신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고감도, 트로포닌과 심전도 영상으로 신속히 배제하거나 진단합니다. 전화를 미루는 실분은 심장 근육을 지우고 뇌세포의 창을 닫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생리학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당신을 위해 저는 한 문장을 선물합니다. 가슴이 조이면 L 키고 문을 열고 스피커폰으로, 금기가 없으면 아스피린을 씹고, 어지러워 쓰러지면 즉시 가슴 압박. 이 네 줄이 당신의 손과 입에 자동으로 걸려 나오도록 오늘부터 반복해 읽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7초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7초가 누군가의 다음 30년을 지켜줍니다. 병원 밖 심정지에서 즉시 시작된 가슴 압박이 생존을 두세 배로 끌어올린다는 사실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리허설이 내일의 응급실을 비워줍니다. 이제 몇 가지 실제 장면을 더 들려드리며 당신의 리허설을 완성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6세 이정환 씨는 밤늦게 속이 쓰리고 트림이 나왔다며 제산제를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3시 통증이 잦아드는 듯하자 그는 내일 아침까지 보자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목욕탕에서 어지럼과 함께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고 도착 당시에는 심실세동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슴 압박과 재세동, 응급중재로 맥박은 돌아왔지만 기억의 일부는 도리어내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보호자에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의 지연이 환자를 빼앗았다고, 다음을 위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한다고. 그날 가족 모두가 제 앞에서 가슴 압박을 배웠습니다. 그 수업은 슬펐지만 그 가족의 다음 7초는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날 서울 동작구의 재래시장에서 70세 윤선희 씨는 장을 보던 중 등에 타는 듯한 통증과 갑자기 밀려오는 피로감에 쇼핑카트를 멈췄습니다. 옆 통로의 젊은 직원이 허둥대는 사이 그녀는 핸드폰의 빨간 단축 번호를 눌러 앱딜 9에 연결했고 현관 비밀번호와 위치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구급대는 마트 앞에서 곧장 심전도를 찍었고 응급실로 들어오자마자 카테터실로 향했습니다. 막힌 혈관을 열고 나서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부끄러움을 참은 덕분에 내일의 걱정이 사라졌다고. 그 부끄러움이 바로 생존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서울 성북구에 사는 75세 노명철 씨, 낙상 위험이 커진 이후로 혼자 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는 집안 곳곳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증상 시작 즉시 L기구, 침대 협탁에는 약 상자 위치, 현관에는 비밀번호 힌트, 휴대폰 첫 화면에는 벨기구 단축키. 어느 늦은 밤 가슴이 갑자기 조이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는 순서대로 움직였고 다음 날 아침 저와 웃으며 병실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구한 것은 병원의 최신 기계가 아니라 어제의 당신이 만든
작은 표지판들이라고. 예방과 재활의 장면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스텐트를 한 번 넣었다면 이제부터는 약이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항열 소판제 복용은 심근경색 이후 재발을 줄이는 핵심이며 임의로 중단하는 작은 실수는 다시 큰 사건을 부릅니다. 의사가 정해준 기간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활은 숨이 찬 한 발짝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복도 끝까지, 다음에는 병원 정원을 한 바퀴, 그 다음에는 집 근처의 평지 10분. 당신의 심장은 움직일 때 다시 선을 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호흡 연습과 수면 위생의 확립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염분과 설탕, 가공육을 줄인 식탁은 다음 사건의 불씨를 치웁니다. 오늘의 평범한 선택이 내일의 응급실을 닫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복잡한 학술 용어가 아니라 행동의 순서입니다. 의심되면 벨 쓰고 스피커폰, 문 열기와 위치 공유, 금기 없으면 아스피린, 어지러워 쓰러지면 즉시 가슴 압박. 병원 안에서는 심전도와 고감도 트로포닌으로 진단과 위험도를 재빨리 가늠하고 막힌 혈관은 가능한 가장 이른 시간에 연다는 오늘의 표준이 기다립니다. 이 표준은 최신 권고로 재확인되었고 살아난 사람이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재활과 생활습관, 복약, 수능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첫 7초가 이 모든 사슬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기침으로 심장 발작을 멈출 수 있다는 말은 과장되고 왜곡된 단편입니다. 표준은 전화와 가슴 압박, 가능한 조기 재세동, 그리고 신속한 재관류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을 당신의 하루 속으로 가져오십시오. 거실 벽에 작은 종이 쪽아리, 휴대폰의 빨간 단축키, 가족과의 약속,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생존 기술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천천히 당신 쪽으로 당기며 저는 조용히 이 문장을 남깁니다. 가슴이 조이면 H9, 문을 열고 스피커폰으로, 금기 없으면 아스피린을 씹고, 쓰러지면 즉시 가슴 압박. 오늘 이 네 줄을 외운 사람이 내일의 세상을 바꿉니다. 병원 밖 심정지에서 즉시 시작된 가슴 압박이 생존을 두세 배로 끌어올린다는 사실은 그 증거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심장을 대신하고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시간을 돌려줍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마무리로 영상 끝에 요청을 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늘 오은 네 줄은 당신 자신만을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이웃의 할머니에게, 버스 정류장에 낯선 누군가에게 건네줄 수 있는 생명의 문장입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 첫 화면에 119 단축 번호를 올리고 가족과 위치 공유를 켜두십시오. 냉장고 문에 작은 카드를 붙이고 아스피린 금기 여부를 확인해 적어두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소금 한 꼬집을 들고 내일 아침 10분만 더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7초를 바꾸고 그 7초가 누군가의 다음 30년을 지켜줍니다. 혹시 아직 가슴 압박을 배운 적이 없다면 이번 주 안에 가장 가까운 수업을 찾아 등록해 보세요. 손만으로 하는 가슴 압박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100에서 120회의 리듬을 맞춰보는 연습만으로도 당신의 손끝은 내일을 바꿀 준비를 마칩니다. 이 채널은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더 안전하고
길고 선명한 하루를 살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심장약물의 똑똑한 복용법,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일상에서 관리하는 방법, 여성에게 자주 놓치는 경고 신호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7초 계획을 적고 가족의 이름을 한 사람만 태그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만든 작은 약속이 그 사람의 내일을 지켜줄지 모릅니다. 커뮤니티 탭에서는 실전 리허설용 오디오 파일과 가슴 압박 박자 연습 음원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서 당신과 제가 함께 만든 4줄의 문장으로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가슴이 조이면 L9 문을 열고 스피커폰으로, 금기 없으면 아스피린을 씹고, 쓰러지면 즉시 가슴 압박. 이 4줄이 당신의 손과 입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올 때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